학생들이 수학 실무를 고를 때 10명 중 9명은 하는 실수가 있어요. 이거 시간과 돈 다 날리는 지름길입니다. 실무는 상품이니까 고객인 나를 만족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험지 맛있어 보이는데? 이러면서 고르면 안 된다는 거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실무를 푸는 거지, 풀고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무 제작 업체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이런 본질은 훼손되고 그저 수험생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에 매몰된 경우가 많아요. 10년 넘게 매년 수학 실무를 출판해온 저자인 제가 이러한 상업적인 요인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신 기조를 지나치게 쫓아가는 실무를 경계하세요. 평가원 시험의 기조가 따박따박 반영된 실무는 풀 때는 기분이 좋지만 그 기조라는 것도 몇 달만 지나면 구식이 될 수 있어요. 평가원은 수험생들 그리고 사교육 업계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계속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평가원이 그때그때 보여주는 경향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차를 타고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이 체포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추격하기만 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위를 하면서 추격해야 확실히 검거가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가원을 추격하는 입장에서 평가원이 새로운 걸 보여줬다고 그걸 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평가원의 그 다음 스텝까지 생각을 해야 하고 그게 어떤 것이 되더라도 전부 제압할 수 있도록 미리 다양한 스타일의 실무로 연습을 해둬야 합니다. 평가원을 뒤쫓지만 말고 포위한다 라는 이 느낌을 수능 날까지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너무 어려운 실무를 경계하세요. 모래주머니 효과를 노리기 위해 어렵게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가스라이팅인데 이건 최상위권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한 거예요. 이 학생들이 실무를 추천할 때 좀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얻는 게 좀 있는 문제들을 밀도 있게 구성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표를 먼저 얻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성적대의 학생들도 따라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안에 못 풀고 엔제처럼 쓰겠지만요. 물론 실전에서 긴장되니까 같은 난이도의 시험지를 풀더라도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통 한 문제 정도의 차이인 거지. 두 문제, 세 문제씩 더 어렵게 느껴진다? 이 정도로 실전에 약하다면 지금 모래주머니 연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다른 결함이 있는 것이니 그걸 먼저 찾아야 해요. 실력 자체가 불안정 해서일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실무 스타일에 결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스타일의 실무에서 좋아하는 변별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같은 난이도여도 그런 요소들이 있는 시험지와 그렇지 않은 시험지 사이에 체감 난이도 차이가 커지는 것이고요. 막상 그보다 쉽게 출제된 수능은 생각보다 잘 못 치는 경우를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거든요. 나도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퀄리티가 좋다는 평가만 있는 실무도 경계하세요. 혹은 풀었을 때 뭔가 흡족한 기분이야. 이런 실무도 좀 별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무 제작자들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시험지를 던져줘야 기분이 좋을까? 적어도 기분을 해치지 않으려면 어떤 건 피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선 실험적인 문제는 웬만하면 빼버립니다. 사설틱하단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죠. 그리고 소위 맛있는 문제, 그러니까 계산이나 케이스 분류와 같은 인내심 혹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한 꼼꼼함으로 변별하는 문제가 아닌 머리가 잘 돌아가면 바로바로 딸깍 가능한 문제들을 많이 수록합니다. 이 또한 최상위권 학생들이 좋아하는 요소로서 그들을 유인하기 위한 장치이죠. 그런데 평가원 시험은 다릅니다. 그날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평가를 받는 날이죠. 더 이상 고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가원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도수분포표 속 숫자 중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그냥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변별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들을 문제로 만족시켜야 한다? 평가원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에 비해 뭔가 불친절한 시험지를 받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러한 불친절함에 미리 익숙해지지 않으면 시험을 보는 내내 불쾌감이 지속되면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시험이 끝나면 꼭 평가원 퀄리티가 별로네. 차라리 뭐 땡땡 실무가 더 좋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10년 넘게 매년 듣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꼭 명심하세요.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실무가 아니라 나를 조금씩 불편하게 만드는 실무로 연습하세요. 그런 평가원의 자세까지 따라할 수 있는 실무가 진정한 평가원틱한 실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최신 기조를 지나치게 쫓아가는 실무, 너무 어려운 실무, 퀄리티가 좋다는 평가만 있는 실무를 조심하세요. 특히 이 중 두 개 이상 해당하는 실무를 이미 내가 풀고 있다면 내가 평가받는 수험생이 아니라 실무를 쇼핑하는 고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